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프십니다. 휴가를 출발하면서 이제 코멘트했던 내용들이 이제 장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휴가 중에 녹화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녹화 여건이 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휴가를 출발하면서 아침 일찍 출발하기 전에 일봉 마감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이런 코멘트를 남겨놓고 떠납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진 반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좀 코멘트를 남겨놓고 휴가를 출발했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이러한 코멘트에서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나왔고 자, 거기에서 가격적인 하락을 이제 되돌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와중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후행 스팬과 이제 캔들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제 앞으로 이제 캔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이제 구름대 4시간 봉의 구름대가 앞으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파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될 구간이 직전 주봉 도지 형태의 캔들로 형성된 주봉의 고가와 저가로 만들어진 이 상하단 구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 안으로 재차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구간의 상단에 대한 테스트 이후 다시 상승의 이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한 기준이 이러한 직전 주봉의 고가 26.8K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가격 범위 구간 안으로 재차 들어오게 된다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26.8K를 이탈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 시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놓고 휴가를 출발했는데 우려했던 그런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코멘트 이후 이제 바로 이어서 4시간 봉의 고점 신호가 컨펌이 되고 그러한 시점에서 저점 신호, 일봉 차트상의 저점 신호에 대응하는 상승이 나왔으나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컨펌이 되면서 이러한 저점 신호에 대한 상승이 이어진 이후 이제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락의 가능성, 그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장중 26.8K 이탈과 동시에 하락이 가속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해서 하락이 진행된 이유 기존 주봉의 고가와 저가로 이제 형성된 이러한 범위 구간에서 범위 구간을 상하단을 기준으로 이제 다시 이 범위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어제 저녁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못 드렸지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자, 이러한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위해서 해줄 경우 이제 상승차답 1번이 다시 한번 형성되면서 반전을 노려볼 수 있으나 자, 그러한 것들의 종가 마감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한 파동도 내릴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자, 이러한 범위 구간의 하단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캔들, 이러한 진행되고 있던 4시간 봉의 캔들의 종가 마감이 자, 이러한 구간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면서 장중 자, 이러한 이전 고가와 저가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 범위 구간의 하단부에 대한 터치 한 차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직전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증가하였던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침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상승을 견인했던 이제 그레이스케일 승소와 관련한 그러한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하나 진 반등의 조건을 체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리스크가 사라졌다, 소멸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격의 회복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진 반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그런 초치는 분석을 하냐 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정해진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서 제 판단 그리고 그런 판단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1차적인 이탈의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선 위에서의 종가 마감, 일봉 차트상 기준선 위에서의 종가 마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힘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코멘트를 통해서 이러한 이탈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월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 월봉에 대해서 본다면 월봉이 몸통이 긴 이제 음봉으로 진행이 되어서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월봉을 기준으로 어떠한 주요한 수평 레벨들을 체크해 보았을 때 이러한 구간들, 이제 캔들의 시가와 종가 그리고 저가 고가가 많이 겹치는 구간들을 체크하였을 때 주요한 구간들을 현재 지금 차트상 가로선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음봉의 진행에 이어서 물론 이제 이러한 꼬리의 부분을 전체 다 장악해내는 월봉의 마감은 아니었으나 일단 몸통 구간을 이탈하는 형태로 이제 음봉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월봉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수평 레벨은 현재 캔들과 가장 가까운 구간 24,700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 23K 구간까지도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3K 구간은 강력한 가격 반응이 기대되는 구간인 만큼 최근 형성된 월봉의 이러한 구간의 겹침뿐만 아니라 직전 구간, 이러한 구간의 몸통이 이제 종가와 시가가 겹쳐 있는 구간으로 이제 강력한 가격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러한 구간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할 수 없으나, 만약 시장에서 이제 한 차례 이번 진행되는 9월의 월봉에서 강한 하락을 만들어줄 경우 이 구간까지 와준다면 여기서는 강력한 이제 반전을 기대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차트가 진행된 모습을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이슈를 통해서 ETF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선반영시키면서 가격적인 상승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이런 하락을 만들었을 때 작용되었던 이슈가 이제 블랙록을 필두로 신청되었던 이제 9월 2일 날 승인이 이제 데드라인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ETF들을 다시 한번 연기시키는 소식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기존 범위 구간으로 끌어내린 형태로, 이 구간에 대한 접근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 범위 구간을 벗어난 이후에 올라갈 것이냐, 이 범위 구간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현재 범위 구간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벗어났을 때 제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릴 필요가 없다,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단에 있는 진반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통해서 이 상승이 진반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진행되었던 하락 추세를 끊어낼 수 있는 움직임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다시 그런 이제 기대감을 소멸시키는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격 범위 구간 내로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봉 차트에서 살펴본다면 제가 지금 어떠한 가격 범위 구간으로 이제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도지형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가격 구간을 체크하고 있고,
자, 이러한 구간 내에서 이제 한 차례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이번 주봉 기간에서 상승을 만들었으나 주봉상 전환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꼬리를 만들면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주말이 지나고 자, 이러한 주봉의 마감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러한 주봉의 종가 마감이 자, 주봉상 기준선 위에서 마감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주봉의 기준선을 제가 이제 차트에 표시해 놓고 다시 4시간봉 차트로 돌아가 본다면 그러한 주봉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현재 지금 이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이 파란 선을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점선으로 플로팅 되어 있는 이 수평 레벨. 자, 이 레벨은 제가 이러한 주봉, 도지형 캔들의 주봉의 고가와 저가를 가격 범위로 상정하였을 때 이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거래가 누적되어 있는 키레벨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확하게 그 레벨과 현재 주봉의 기준선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그렇게 큰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전환선이 따라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전환선이 이제 지금 현재 얇게 형성된 양운과 만나는 시점,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한 시점에서 자, 이러한 키레벨인 25,693 레벨을 지켜주면서 현재 선행하고 있는 구름 전환선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서 주말간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주봉의 마감을 이 레벨 위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저점 신호가 한 차례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신호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자, 이러한 신호들이 컨펌이 되었을 때, 즉 자, 이러한 구간 위에서 종가 마감을 계속해서 이어주었을 때 최소 4시간봉 기준 이렇게 형성된 고점 신호 이후 내려온 이제 하락에 대한 여기에 상응하는 잠재적인 저점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복마감까지 하고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적으로 신호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 신호의 출현 조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 4시간 봉의 캔들이 일봉 시가 위로 올라서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현재 이러한 4시간 봉상, 자, 이런 가격 범위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거래가 누적되어 있는 키레벨 위에서 이번 주 주봉을 마감시켜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의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감에 대한 상승, 그런 것들이 또 꺾여 나갔던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10,000개 이상인 비교적 큰 규모의 이제 주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 이후 이제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이러한 보유량은 다시 한번 시장에 재분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그러한 모습 이후에 가격적인 낙폭을 만들면서 이런 상승을 완전히 되돌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가면서 이러한 구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보유량이 10,000개 이상인 비교적 큰 주소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들이 통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가격적인 낙폭을 만들고 난 저점 구간에서 현재 지금 유의미한 가격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좀 이제 비트코인의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어지는 하락을 만든 구간에서 미결제 확정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러한 낙폭 이후 지속적으로 미결제 확정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제 펀딩 비율이 다시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 이러한 하락을 만든 이후에 시장에 이제 진행되고 있던 숏 포지션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이 하락을 만든 이런 목표로 한 숏포지션의 목적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숏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1차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4시간봉 복마감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캔들이 형성됨에 따라서 자, 이번 캔들에서는 저점 신호가 컨펌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이 구간에서 저점 신호가 출현해서 이제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자, 추가적으로 전환선이 가파르게 한 번 더 따라 내려오면서 이제 캔들과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캔들이 전환선 위로 이제 복마감을 해 나가면서 이제 상단에 있는 구름대에 대한 도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역시 이런 단기 반등의 근거로서 삼아볼 수 있겠고, 자, 만약 단기 반등이 진행된다면 자, 우리는 어디까지를 이런 하락에 대한 되돌림 이후 재차락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런 하락을 끊어낼 수 있는 움직임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전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뷰를 작도하였을 때 0.618 구간 이를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추세에 대한 62% 이상의 되돌림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추세의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이 진행될 경우 최소한 이런 618 구간, 0.618 구간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런 하락이 이제 진정되었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러한 추세 구조에 더불어서 이러한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구름이 이제 앞으로 상호작용해야 될 이러한 양운의 상단부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러한 구간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들과 더불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주봉의 마감, 이러한 키레벨 위에서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번 주말 동안의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런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고 재차 자, 이런 구간 이탈하면서 직전 이런 이제 이 가격 범위 구간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이탈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 이탈 시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신다면 이후 진행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승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진반등의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고점 신호 출현 이후에 재차 이러한 상승 전체를 되돌리는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지금 시장의 호재가 터지면서, 물론 그런 호재가 당연히 좋은 뉴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 이런 포모가 올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락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상승 이후 이제 상승을 모조리 되돌리는 하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되게 손바닥 뒤집혀지듯이 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다 간다 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처럼, 자, 그 시점에서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더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야, 이만큼 떨어진 거 이만큼 회복시켰는데 여기에서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 라고 하면서 좀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낙폭이 진행이 되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반전이 되었겠죠. 이때 뭐 대세 상승을 다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움직임 이후에는 다시금 이제 대세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말씀드렸던 주봉, 이번 주 주봉의 마감이 이제 기준선 위에서 이제 주봉상 기준선 위에서 마감이 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자, 이 구간에서 만약 단기 반등이 진행될 경우 최소한 그런 반등이 충족해 주어야 하는 가격적인 기준까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큰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자, 이러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경우
그런 건 역시 이런 가격 범위 구간을 하방 이탈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의 근거들이 다 각 구간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이제 군중 심리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멀리하고 휴가를 마무리 짓고 이제 영상으로 만나 뵈려고 해왔으나 또 공교롭게 휴가 기간 중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또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부랴부랴 휴가 기간 중에 좀 제한된 상황에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다소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9월 2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휴가 마저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